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의 실전 비팅 유시이고요. 오늘은 1월 4일 부산 교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즉시 혈통 전문가 박유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래 부산 교체장 6개인데 오늘은 5개에 대해서 네. 축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 역시 일경주 신의 말들이 좀 있죠. 일경주 승부로 보기 좀 짭짤한 말 함도로 계신 것 같아요. 자, 책경주 국산학원에 1000m로 편성된 박남규 의원의 오전장 승부가 되겠고요. 일단은 배당판 분위기는 1번의 장군봉을 중심으로 7번의 플로이벨리, 5번의 메들린 뉴스, 4번의 자유로운 한이 박빙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이게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한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 배당판 자체도 죽은 난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장군봉이 사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와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군봉도 강축이다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다른 마필에게 기습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제가 숨어있는 마필 한두 노리고 가는데 요거 일단 어쨌든 주력은 요건 또 한 방으로 가야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상관없이 짭짤한 배당을 주력 한 방으로 가고 한두나 아니면 3보 한 방만 받치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군봉이 원래 넉발 기도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스피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 다습주로였었다는 게 좀 걸리고 일단 선행을 가면 일단 무시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장군봉도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선행을 못 가고 선행권에 가서는 과연 이제 막판에 한 발을 더 쓸 만큼의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한 발 더 쓸 수 있느냐 여기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 좀 저력이 미노출된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좀 이제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최고의 또 숨어 있는 능력마 박남규 의원의 또 승부마로 숨어 있는 복병 좀 짭짤한 배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는 혼합사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3번에 디프런트 디멘션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이번에 영웅지존이 간간히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3번은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 데뷔전 아주 강편성이었고 또 외곽 KT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아주 너무 편안한 선행이기 때문에 논의 마필이고 결국 후자권에서는 2번, 5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비슷하게 팔릴 텐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2번 영웅지존이죠. 지난번에 1600은 좀 거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레이스고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고 또 디퍼런트 디멘션을 빼고는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영웅지존의 첫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디퍼런트 디멘션 상당히 좋던데요. 좋아요. 네, 이번에 거의 강축이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 뺄 수 없는 마필 같고 그러니까 인기마도 또 두 가지인데 뺄 수 있는 인기마가 있고 뺏어는 안 되는 네. 비록 못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뺄 수 없는 인기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이 3번의 디퍼런트 디멘션은 후자 같아요. 영웅지존의 지난번에 부진은 좀 거리적인 문제가 빠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0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되는데 또 1200이라면 전에 또 10월 10일에도 이 마필이 막판에 치고 나오는데 진로가 좀 막혔거든요. 좀 막혔어요. 단거리 추이 막았습니다. 영웅지존 그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7번의 기쁨에는 선행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선행을 아마 3번의 디프런트 디멘션이 나가는 순간은 조금 이제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이고 또 1200 조건에서 한번 누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6번의 스카이캣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신봉경주는 경주거리 줄여가지고 유래진 마필 2번의 영웅지존과 6번의 스카이캣 두 마리 일단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3경주는 이제 국산 3군에 1600가 남아 있는데 1번에 이제 샘퍼파이랑
5번에 가문여 장군 2마리가 늦게만 모아지고 있는데 좀 변수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좀 있죠. 제가 볼 때 이 가문여 장군의 55.5kg는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편도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55.5kg, 3.5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가지고 그것도 1,500도 아니고 1,600입니다. 경주거리가 또 좀 늘어났어요. 이 마필도 그렇게 뭐 완전 장거리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00m라도 더 늘어난 경주거리 또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가문여 장군이 불안 요소가 좀 있고 보병은 역시 두 마필이죠. 구멍 모닝 강자도 뭐 이 편성에서는 외곽입니다만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아니면 뭐 이번 막 연속 무패가 먼저 나간다면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7번 블로썸 보드도 휴양 이후에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적력을 길렀다는 점 또 부담 중량 55라면 해볼만 하다는 점 7번 9번 요소마필이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샘플파이는 휴양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능력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네. 또 과거에도 기본적으로 그 능력이 있는 말이죠. 그렇죠. 뭐 전개도 나쁘지 않아요. 일본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죠. 예전에 뭐 이마필이 1400에서 한번 외곽을 싸우려고 나오는데도 거침이 없더라고요. 여기 또 워낙 장거리 힘 좋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번, 5번에 팔고 있는데 숨어있는 복병 어쨌든 가문 여장군의 55.5는 조금 뭐 부담감이 있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뭐 복병들은 즉시 박이 언급된 대로 역시 휴양을 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7번에 블러썸버드하고 조선군이가 계속 좋다고 했는데 9번에 모닝 강자도 예전에 그 1500, 1600 지난 이제 5월 30일하고 7월 6일 레이스를 보시면요 한 번은 선행을 한 번은 취업을 해준 있거든요.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네. 두 마리를 좀 배당 막건으로 좀 납작하게 공략이 가능하다 체크를 해주시고 사경주 5경주는 신성군의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2군에 1400으로 편성된 사경주는 핸디캡 일반인데요.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일단 액면은 이제 8번에 파인드림이랑 10번에 빅카골드 쪽으로 일단은 저울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복병마다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변수가 많죠. 일단 물론 냉면은 8번, 12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8번 파인드림도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고 비카골드도 승문이랑 부담이 있는데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빠졌습니다. 52의 비카골드도 무시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필들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액면은 뭐 8번, 12번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4번 불패바람에 막판에 1,400이라면 추임이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크릿 가든이나 마필도 휴양 이후에 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한 차례 전력을 보강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10번 이런 마필들도 뭐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인드림은 지난번 레이스 복귀해 보시면 참 노조명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는구나 하는 걸 느껴졌을 겁니다. 그 이상은 나오기 힘든 그런 말이 되겠고요. 무조건 문제는 비카골드가 핸디캡 경주에 나오면서 레이팅 점수가 얘가 좀 낮은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51을 사고 나오는데 이거는 핸디 조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약한 말 아닌데 비록 승문전을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9월 21일 날 골드 서클이죠. 이게 점핑 출전했는데 국산 20 경주에서 그 경주에서도 그림이 나왔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야 이거 52라면은 참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8번 파인드림도 있고요. 이것도 일단은 저는 좀 세게 안 봅니다. 나머지 이제 복병들 중에서 이 파인드림이랑 능력의 차이가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 바로 중배당이죠. 저배당 이런 레이스 3복선은 저배당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중배당, 고배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한번 숨어있는 1인치, 2인치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승부를 가는 신성훈의 3복선 배당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혼합 1군의 2000. 자, 이건 장거리 레이스죠. 아무튼 또 이게 또 한번 승부가 들어가겠고요. 이번 경기는 이제 10분의 동급 최강이랑
이번에 스프링 랠리 좀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 스프링 랠리는 그 승군주를 좀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힘은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0m에 나왔을 때도 좀 뭐 의심 안 했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스프링 랠리가 물론 승무에는 부담을 안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뭐 강자와의 경험이 좀 일천한 그런 맛은 있긴 합니다만 대신 또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동급 최강이랑 초강이랑이 지난번에 같이 입장을 했는데 사실 동급 최강이나 초강은 거리적으로 보면 2000m가 쉽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최근에 그 국산 1군도 그렇고 혼합 1군도 그렇고 강자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리가 조금 짧은 마필들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늘게 입장을 해냈는데 그렇다면 동급 최강이나 초강이 연투를 해낼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2000m에서는. 따라서 동급 최강이 많이 팔리는데 불안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저는 이 3번 바세오파크가 지난번 휴양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2000m라는 경주거리는 정말 바세오파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경주거리라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바세파크는 완전 장거리 혈통. 네, 그렇죠. 히링턴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길게 나온 혈통입니다. 휴양을 했는데 오히려 뭐 휴양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800의 미즈마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지난번 경남 도의사회죠. 여기 나와가지고 감동이 받아 뉴욕플리 이어가지고 그때 좀 잘 느낌 들었습니다. 잘 땄죠. 예. 정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힘 있는 모습 보여준 바 있고요. 동급 체왕은 의외로 좀 그린 좀 짧아 보이는데 잘 띄워주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면을 보면 이제 항상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거리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1군 레이스가 좀 약하다. 말이 없어요. 사실 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좀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 그랑프리에도 제가 말씀드린 역대 최악의 그랑프리 같아요. 편성적인 측면을 보면 그리고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도 이렇게 뭐 이상적인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동안 그 서울이든 부산이든 국산 1군, 혼합 1군 항상 그 무주공산의 어떤 그런 레이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여집니다. 참 근데 그런 거 보면 여담입니다만. 이제 마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정책의 개편이 이제 뭐 국산마, 외산마 이런 거 없이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이제 파도 틀어가야 된다. 제가 현명한 마사회장의 그게 목표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이제 업적을 하나 이루고 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파트2 진입이다. 그게 이제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능력이 좀 좋아지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1군에 대한 비단 인력뿐만 아니라 능력 적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적인 좋은 말이 들어오면 뭐 능력 좋은 말 뛰는 걸 보는 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편성은 굉장히 루즈해지는 거죠. 뭐 예전에 혼합 경주에 외산 경주 성적이 있는 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전에 1.0배 최종 마감배 되면 1.0배가 있었어요. 그 인기 3위가 이제 발주기 안에 안 들어가서 7주 취소되면서 그러면서 경주가 너무 누주하다 보니까 이제 마사회에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만 불로 그때 2만 불로 처음에 제안을 했죠. 그래서 경주 선이 있는 말 안 되고 인마불 안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평준화가 되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주들 입장에서는 돈 많은 마주들은 비싼 거 많이 사오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마주들 입장에서는 말을 사기도 좀 깝깝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생산자나 마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마사회는 밀어붙이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뭐 속된 말로 뭐 1000만 원짜리 말 사와도 뭐 터프 유니가 됐든 뭐 다 함께가 됐든 이렇게 능력마들이 걸출하게 좀 한두 번들이 나오는데 최근 몇 년은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 서울경마도 사실 터프인 이후에 뭐 말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거의. 예. 역시 말값의 문제인가 근데 그 느낌 들기도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지고 이번 경주 이제 액면은 뭐 10번, 5번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각도 2000m에 되는 말들이 많아요. 몇 번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된다면 이거는 인기 말씀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 뭐 복승식도 저는 좀 대끼리를 저는 안 볼 시점이고 삼복도 일단은 인기 말 중에 한 마리가 3차권 밖으로만 밀려난다면 완전히 그런 또 꽃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오경주 의외로 저는 재미있는 승부처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하시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또 토요 경마 일요일 날 또 전개되는 서울 경마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